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청와대 떠난다. 임종석 실장 첫눈이 오면 그때 놔주겠다. 결국에는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조선일보나 야당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쇼하고 있다고.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기자들한테 돌린 문자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개인적으로 특정 사람을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와.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분들 약간 좀 자유분방한 과잖아요. 청와대에 매일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일상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자기 일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들어왔다. 김종천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분위기를 다 만들었는데 그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브로맨스적으로 표현을 해버렸죠. 첫눈이 오면. 첫눈이 오면 그때 놔주겠다. 예. 그래서 댓글들이 그거였어요. 올해는 첫눈이 안 온다. 다 녹여버리겠어.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명왕실록을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처럼 명왕실록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탁현민 행정관에 관련해서 2018년 무술년 4월 3일 행정관 탁현민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명왕 1년 무술년 7월 1일 행정관 탁현민이 사직을 청하며 상소문을 올리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도승지 임마루 대감이 전교하기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다음 명왕 1년 무술년 12월 10일 그해 마른 겨울을 맞아 눈이 오지 아니하였다. 탁의 사직을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명왕 2년 19년 2월 5일 늦은 첫눈이 왔으나 청와대는 국빈 숭방 중으로 자리를 비웠다. 탁의 사직을 알지 못했다. 다음 2019년 명왕 2년 2019년 12월 8일입니다. 마른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탁의 사직을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데요. 늦은 첫눈이 왔으나 청와대는 국빈 숭방 중으로 자리를 비웠다. 탁의 사직을 알지 못했다. 이거 그냥 뼈를 묻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세종대왕과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바꿔서 윤허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그렇구나. 세종대왕 곁을 지킬 수밖에 그래서 없었다. 공교롭게도 탁현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내내 겨울 가뭄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어떤 사의를 표명하고도 출근했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체 상황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의를 표명하면은 조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국회같이 별도로 꾸려져 있는 조직은 그 사람의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대체할 누군가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내가 힘들거나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일반 공무원들의 어떤 퇴직 유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난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다 알면서도 조선일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사표를 내거나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사표를 냈다고 퇴직한 게 아니에요. 사표 탁 던지고 장관한테 나네! 이러고 탁 던지고 나가서 띵가띵가 놀잖아요. 바로 잘려요, 그냥. 이거는 사표 수리가 아니라 파면이 되는 거예요, 파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요, 사표를 내고 이게 정식으로 결재권자 라인을 통해 올라가서 수리가 될 때까지 정상 출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윤허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퇴할 수 없는 거죠. 예, 옥새를 찍기 전까지.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가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SNS에 광고하듯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행정관이나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는 청와대의 응답이나 한편에 짜여진 각본 같은 행정관 사퇴쇼에 기가 막힐 지경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탁현민 스타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은 진짜 그만두고 싶어. 이번에 그 선거법 위반도 벌금 70만 원인가 나왔잖아요. 100만 원 나오면 사퇴를 해야 된다면서요. 내가 법에 의해서 떠밀리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청와대를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땐 상의 없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른 거라고 보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직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의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어요. 먼저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그런 식의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탁현민 자체가 조선일보에 대한 시위처럼 보이거든요. 나 니들한테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때가 돼서 나가고 싶다. 청와대를 떠난다고 이야기까지 했다.
이게 탁현민의 스타일인데 우리 같은 이제 좀 그 스타일들은 뒤에서 계속 조율을 하죠. 잡음이 없게끔. 그렇죠. 미리 상의를 좀 그런 해야죠. 측면이 좀 네. 있는데 어쨌든 뭐 조선일보 보라고 이런 글을 저는 썼다고 보는 건데 계속 출근하세요. 뭐 한 5년 동안 같이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드시더라도 그걸 엎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근데 심지어 능력까지 있어. 그러니까 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그게 싫으면 히말라야를 가지 말지. 그렇지. 청와대 나올 때 임플란트 한 5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호수 같은 눈에 첨벙치가 빠져놓고 이제는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시냐고. 그냥 빠졌으면 빠진 대로 사세요. 보니까 홍준표가 탁현민을 극찬한 적이 있더라고요. 탁현민 행정관을 어떤 공연 기획 같은 걸 할 때 우리 당 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탁현민이 사의를 해주면 일단 공연 기획에 대한 질이 좀 낮아질 거다. 그걸 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 사퇴하고 다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집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탁현민 행정관 내가 그분을 몇 개월 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잠깐 스티든 얼굴이 거의 죽상이 되어 있다가 우병우가 구속 만료일이 지나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는데 또 구속됐습니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일기에 힘없는 개인일 뿐이라고. 개새끼. 거대한 권력 앞에. 본인이 거대한 권력질을 했으면서 무슨 일개 개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병우가 아니었잖아요. 민정수석 우병우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지하철. 참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병우가 박근혜 옆에 있었다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 3인방이 뭐 했네 해도 최순실이 뭐 했네 해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순실과 우병우는 관계가 있는 인물들인데 끝까지 모르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실상 그런 살해 행위를 했던 그 자가 승진하지 못하고 떨궈져 나와서 변호사를 한 1년간 하다가 다시 끌어올린 게 사실은 최순실 라인의 우병우 장모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김기춘을 무시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최순실과 우병우 장모 그리고 최태민과 우병우 장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병우라는 사람이 최순실 박근혜의 그 어떤 관계를 모르고 그 권력 안에 들어갔다라고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왜 풀어줘? 바로 그거 네. 빈 거지. 모른다는 네. 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지. 그래서 구속이 다시 된 거고요. 이 우병우 이 양반이 이놈이 양반은 아니지. 이 개새끼. 천민이 우병우 이 천민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앞에 행동대원 노릇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명박 정권에서 토사구팽당한 인물이에요. 악을 품고 있었던 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승진을 못하고 퇴직하고 변호사로 있으면서 토세구팽을 당해서 악을 품고 있었는데 이명박한테 토사구팽 당했으니까 너 얘 데리고 오면 내가 돼. 박근혜 정권에서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철저한 진짜 승부근성을 발휘해서 악바리 같이 지옥의 개같이 개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물어하는 애뿐이 아니라 눈빛이 좀 이상해. 물라는 거구나. 콱 물어버리고 얘는 이 우병우가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덮고 이러는 것도 사실 내가 볼 때 황교안 같은 경우는 그냥 바지사장 느낌이고 맞아요. 네. 세월호 무슨 은폐 수사에 압력을 집어넣어 다 우병우 손에서 걸쳐서 나온 그런 느낌이고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인 거에 비교를 해보면 검사 출신의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든 뭐 3, 4인방 중에 하나인 이런 인물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농단의 사실은 가장 최고의 책임자예요. 정식 라인에 있는 네.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풀려났으면 광화문에 사람 다시 모일 뻔했어. 뭐 체포조가 다시 만들어지든지 뭐 해서 오래 못 살죠. 차라리 구속돼서 형무소에 있는 게 오래 살지. 이 사람 풀려나면 오래 못 삽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안 또 있어요. 우리가 또 현상금 모아가지고 또 그럼요. 현상금 1,000만 원 걸어놓고 막 전 세계를 뒤지는. 그때 돼서는 이제 뒤지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전두환 체포조 옛날에 80년대에 있었듯이 몽둥이 하나씩 들고 잡으러 가는 거죠. 정의봉이 등장할지도 몰라. 본인은 힘없는 길게 개인일 뿐이다. 내가 이 말에 왜 홍보를 했냐면은 솔직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2모 의원한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그래서 계속 경찰서에 전화와. 하나. 힘없는 개인일 뿐이에요. 나도. 그리고 또 다른 모당의 와이오운 쪽은 내가 한 일주일 엄청 개고생해가지고 결국에는 고소치하 이런 비슷한 걸 받아낸 상태고. 하나 더는 지금 아직 출석 요구는 없습니다만
분위기가 곧 출석요구를 할 것 같은 K모 의원권이 있어. 우리 같은 일개 개인들은요, 경찰서 한번 불려가서 보통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막대해요. 사실상 국가 경영을 했다는 이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뺏기면은 이게 그냥 힘없는 개인일 뿐입니까? 현재도 사법농단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에 있는 우병우 라인의 인사들이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검찰에서는 뭐 이제 검찰 우병우가 꽂았던 우병우 라인의 사람들 뭐 많이 떨궈져 나갔겠습니다만 사법행정 자체를 거의 장악했던 인물이 그냥 일개 힘없는 개인일 뿐이에요. 거기 자기랑 관련돼 있는 판검사들이 얼만큼 많이 지금 국민 눈치 보고 있었어지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왜 풀려났어 지금. 그리고 실제 수사를 받으면서도 실무자 단계에서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들한테는 다릅니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일개 개인들을 수사할 때의 공무원들 태도와 한 번이라도 공무원 녹을 먹었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모든 공무원들의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 신분으로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병우를 다루는 그 실무자들은 일반 개인을 대하는 거하고 다른 태도로 대한단 말이에요. 위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공손하고 이게 뭔가 존경심을 담아서 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보좌관이었지만 그 전직 보좌관한테도 쩔쩔매는 검사들이 있고 수사관들이 있는데 전직 민정수석이었으면은 얼마나 쩔쩔매겠어요. 나 그런 거 생각하면 제일 열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팔짱 딱 끼고 네. 후배 검사들이 이렇게 훈육하듯이. 네. 자, 어쨌건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거 축하드리고요. 하도 지금 뭐 겸해서 조금만 오늘 주제가 없어서 잠깐 하자 그러면은 대법원도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느냐 마느냐 뭐 여기까지 와 있는데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세요. 그게 법원의 건의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뭐 필요한 자료만 줄 거야. 고소고발돼서 그 사건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스스로 털지도 않고 했으면 관련돼 있는 그 행정처장 네. 컴퓨터는 그냥 주는 게 맞아요. 사법부 인사들도 좀 명심해야 될 게 이번에 환부 썩은 자리는요 칼로 도려내듯이 깨끗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료가 빨라져요. 그래야 사법부가 증거가 되는 거 알아서 다 갖다 주고 영장 나오기 전이라도 검찰에서 요구하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세요. 그래서 사법부 내에 썩어 있는 환부를 도려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고 있다가 검찰 내에 썩어 있는 환부를 도려낼 때 한번 또 제대로 망치질을 하시면 되잖아. 그렇지. 순서대로 하면 돼요. 맞습니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고 남에게 그 깨끗함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사법부가 먼저 깨끗해지고 나서 국회건 검찰이건 행정부건 일반 국민이건 누구에게도 당신들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라고 방망이를 3번 두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네. 권력을 맡겨놓은 거예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일정상 신호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부 현실이거든요. 근데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신성하다 못해 난 완전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남들을 판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자격이 주는 건데 오죽했으면 내가 제목으로 썼겠어요. 양승태 대법원은 범죄 조직이다. 양아치 조폭 조직하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열심히 깎아 사 먹어서 세금 내고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땅 갈고 농사 짓고 제철소에서 열심히 쇳물 다루시는 분들이 왜 열심히 삽니까? 사법부가 똑바로 판결을 하라고 월급을 주기 위해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한 일은 다 안 되니까 사법부는 깨끗하게 도야청청하게 살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판결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월급 올려줄게. 그러게 올려줄 수도 하면. 있어요. 아, 그렇게 어려운가? 까지 그렇군요. 세종대왕 곁을 지킬 수밖에 그래서 없었던. 공교롭게도 탁현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내내 겨울 가뭄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어떤 사의를 표명하고도 출근했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공직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체 상황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의를 표명하면은 조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국회같이 별도로 꾸려져 있는 조직은 그 사람의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대체할 누군가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내가 힘들거나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일반 공무원들의 어떤 퇴직
묘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난치고 탁현민 행정관에 관련해서 2018년 무술년 4월 3일 행정관 탁현민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명왕 1년 무술년 7월 1일 행정관 탁현민이 사직을 청하며 상소문을 올리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도승지 임마루 대감이 전교하기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다음 명왕 1년 무술년 12월 10일 그해 마른 겨울을 맞아 눈이 오지 아니하였다. 탁의 사직을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명왕 2년 19년 2월 5일 늦은 첫눈이 왔으나 청와대는 국빈 숭방 중으로 자리를 비웠다. 탁의 사직을 알지 못했다. 다음 2019년 명왕 2년 2019년 12월 8일입니다. 마른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탁의 사직을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데요. 늦은 첫눈이 왔으나 청와대는 국빈 숭방 중으로 자리를 비웠다. 탁의 사직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 그냥 뼈를 묻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세종대왕과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바꿔서 윤허하지 않는 죽을 때 다고 막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다 알면서도 조선일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특수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사표를 내거나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사표를 냈다고 퇴직한 게 아니에요. 사표 탁 던지고 장관한테 나네! 이러고 탁 던지고 나가서 띵가띵가 놀잖아요. 바로 잘려요, 그냥. 이거는 사표 수리가 아니라 파면이 되는 거예요, 파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요, 사표를 내고 이게 정식으로 결재권자 라인을 통해 올라가서 수리가 될 때까지 정상 출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윤허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퇴할 수 없는 거죠. 예, 옥새를 찍기 전까지.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가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SNS에 광고하듯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행정관이나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는 청와대의 응답이나 한편에 짜여진 각본 같은 행정관 사퇴쇼에 기가 막힐 지경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탁현민 스타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은 진짜 그만두고 싶어. 이번에 그 선거법 위반도 벌금 70만 원인가 나왔잖아요. 100만 원 나오면 사퇴를 해야 된다면서요. 내가 법에 의해서 떠밀리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청와대를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땐 상의 없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른 거라고 보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직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의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어요. 먼저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그런 식의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탁현민 자체가 조선일보에 대한 시위처럼 보이거든요. 나 니들한테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때가 돼서 나가고 싶다. 청와대를 떠난다고 이야기까지 했다. 이게 탁현민의 스타일인데 우리 같은 이제 좀 그 스타일들은 뒤에서 계속 조율을 하죠. 잡음이 없게끔. 그렇죠. 미리 상의를 좀 그런 해야죠.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조선일보 보라고 이런 글을 저는 썼다고 보는 건데 계속 출근하세요. 뭐 5년 동안 같이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드시더라도 그걸 엎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근데 심지어 능력까지 있어. 그러니까 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그게 싫으면 히말라야를 가지 말지. 그렇지. 청와대 나올 때 임플란트 한 5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호수 같은 눈에 첨벙치가 빠져놓고 이제는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시냐고. 그냥 빠졌으면 빠진 대로 사세요. 보니까 홍준표가 탁현민을 극찬한 적이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청와대 떠난다. 임명석 실장 첫눈이 오면 그때 놔주겠다. 결국에는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조선일보나 야당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쇼하고 있다고.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기자들한테 돌린 문자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개인적으로 특정 사람을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분들 약간 좀 자유분방한 과잖아요. 청와대에 매일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일상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자기 일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들어왔다. 김종천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분위기를 다 만들었는데 그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브로맨스적으로 표현을 해버렸죠. 첫눈이 오면. 첫눈이 오면 그때 놔주겠다. 예. 그래서 댓글들이 그거였어요. 올해는 첫눈이 안 온다. 다 녹여버리겠어.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명왕실록을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처럼 명왕실록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